어제 선고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선고 주목했던 이유,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시점이나 내용 등등과 접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이었죠. 쟁점들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예고편 성격이 있을 걸로 예상이 좀 됐는데, 헌재가 결정문을 정교하게 작성하면서 결정적인 가늠자가 되지는 못했다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선고가 어떻게 진행될지 해석해 볼 만한 여지가 여러 남겨져 있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한덕수 기각 선고로 보는 미리 보는 윤 대통령 선고, 저희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힌트는 없었답니다. 힌트는 없었다. 힌트는 없었습니다. 대통령 선고의 미리 보기 성격으로 가장 궁금했던 게 내란죄 철회를 어떻게 적용할까? 그리고 비상계엄은 정당하게 볼까? 아니면 위법하게 볼까?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결정문에 남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헌법 7조,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 송 본부장님, 이 어제 결정문이 40쪽이었는데 사실상 비상계엄과 관련한 부분은 저 부분 정도를 이제 유일하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부분도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이런 결론만 냈는데, 그리고 또 내란죄 철회 부분은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죠. 뭐 어떤 이유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 어제 한덕수 총리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힌트가 나올 거였죠. 네. 지금 힌트가 없었다고 대부분 그렇게 언론도 보도가 하는데, 네. 힌트가 없었는데, 그런데 힌트가 줄 게 있었는데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건지, 아예 줄 게 없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했는데, 내란 행위가 그러니까 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인지 이 자체는 판단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자체를 판단을 해놓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선거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그 부분은 아예 그건 덮은 건지, 그 감춰놓은 건지, 네. 아니면은 이게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아직 판단을 못했는지, 판단을 못했으면 힌트를 줄 것이 없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는 이제 시간을 보면 압니다. 당장 지금 그 선거 시간이 앞당겨지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 선거 시간이 앞당겨지면 그 부분도 정리가 됐는데 힌트를 안 준 게 되는 것이고, 안 준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선거가 다음 주까지도 연기가 되고 하면은 아예 힌트 줄 게 없었던 게 되는 것이죠. 못 주는 것이고. 못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에서 저는 힌트가 몇 개 있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 가령 예를 들어서 전원일치, 만장일치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어제 한덕수 총리 건을 보면은 어쨌든 이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네. 인용 기각, 그리고 그 각하까지도 나눴습니다. 각하라는 새로운 옵션이 들어갔죠. 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어제 선고가 어쨌거나 비상계엄령과 관련해서 첫 번째 탄핵 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온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기각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 7대1, 사실상 7대1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는 힌트가 된다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내란죄에 힌트가 없었던 이유가 그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견이 좀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 송 본부장님 못 준 것이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내란죄 철회 부분이나 비상계엄과 관련된 부분이 서로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어제 힌트를 주지 못하고 고의적으로 감춘 것이다, 뭐 이런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윤기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재판관들이 9명이 대통령 사건도 담당하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도 담당하지만 네. 사건은 별도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이 탄핵 사건에서는 내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물론 소추 그 의결서는 있습니다. 그 뒤에 사실상 뭐 철회했다라고 평가받지만, 어쨌든 내란이라는 행위라는 것은 한덕수 총리의 그 증거에 의해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관여했다는 게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뭐에 관여했는지 대상행위에 대한 위법성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물론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내란 행위 여부에 대한 뭐 판단이 진행될 수 있지만, 한덕수 총리 사건엔 내란 행위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할 증거도 쓸 필요가 없고, 따라서 뭐 공수처 증거를 이게 사용하는 게 적법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증거를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미진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재판관들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에서는 따질 것만 따진 거고 나머지는 아예 불필요한 거 다 뺐다는 거죠. 다만 이제 단서는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몇 분의 재판관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따지더라. 네.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비상계엄 관련돼서 단어를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주심 재판관이. 그렇다면 비상계엄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판단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선고에는 불필요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나아가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